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대치상상미학학원에서 재수를 하고 2023년 서울대 공예과에 합격해서 재학 중인 타케오노입니다. 저는 23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2, 영어 3, 수학 3, 생윤 1, 사문 1등급을 받았고 서울대 공예과, 국민대 공업디자인학과에 지원해서 두 군데 모두 합격했습니다. 미술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공부를 소홀히 한 탓에 그 정시에서 전부 떨어지게 되었고 전문대에 합격하긴 했으나 이대로 끝내기에는 한 번도 열심히 공부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전문대를 결국 등록하지 않고 재수를 결정하게 되었고 곧바로 재수학원을 등록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재수하면서 독학을 해야 할지 재수학원을 다녀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혼자서 하기엔 경험이 부족하기도 했고 의지력을 잃기 쉬울 것 같아서 재수학원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일반 재종을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아무래도 미술학원 스케줄이나 미대 관련 입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고민하던 중에 아는 선배의 소개로 상상미학학원이 제일 괜찮다고 해서 상담을 받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커리큘럼, 강사진 등이 일반 재종학원보다도 더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미대 입시 특성상 국어랑 사탐의 비중을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두었고 올해 서울대에서 수학도 약간 비중 있게 들어가게 되면서 수학 역시 적지 않게 공부했습니다. 국어는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기보단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예전에 문제를 풀 때는 지문을 빠르게 읽고 푸는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 때가 많았고 틀릴 때 역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지문 독해에 시간을 오래 쓴 후에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읽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었고 심하면 하루 종일 한 지문만 보고 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머릿속에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점점 시간이 줄게 되었고 육모 이후에는 저만의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풀면서 이를 적용해보고 개선해 나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영어는 감점으로 계산되는 것을 감안해서 적당히 성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부하면서 오히려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영어 과목에서 최소한의 성적은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단어를 수능 전날까지 매일 외우고 유형별로 몇 문제씩 풀면서 감을 유지했습니다. 후반에는 전 과목의 비중을 균형감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영어 모의고사도 간간히 풀며 대비했고 취약한 유형을 골라 추가적으로 풀면서 풀이 방법을 익혔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 서울대 미대는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3 때까지 수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가 재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거라 초반 시간 투자가 가장 많은 과목이었습니다. 솔직히 국민대만 붙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왕에 하는 거 서울대를 목표로 하다 보면 최소한 국민대에 유리한 성적은 받지 않을까 하면서 수학을 시작했는데 제 선택에 후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6월 전까지는 기본 개념을 쌓는 데 집중하면서 초, 중 난이도의 수학 문제들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후 수능까지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보면서 저만의 노트를 정리했고 풀이법이나 팁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국 수능에서 생각이 나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답노트 대신에 이 문제를 어떻게 시도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었어야 했는지,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적어보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노트를 펼쳐놓고 비교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정말 수능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탐은 고3 때 선택했던 생윤과 사문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고3 때는 사탐 공부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던 터라 개념부터 차근차근 학원 수업만 따라가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학을 하다 보니 학원 수업 외에 별도의 인강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학원 수업과 사탐 선생님들 과제물 위주로 정리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생윤은 기출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출제 경향과 워딩을 눈에 익혔고 사상가들의 입장을 정확히 외워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공부했습니다. 사회문화 역시 개념을 빠르게 끝내고 표를 푸는 데 집중했고 후반부에는 개념에서 많이 나오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한 번 더 개념을 복습하고 어려운 유형만 골라 다시 복습, 정리했습니다. 아무래도 수학을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수학을 많이 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부터 다시 쌓기 위해서 중학교 교재를 사서 빠르게 한번 공부했고 가장 기초적인 문제들부터 풀기 위해 개념서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쉬운 문제들부터 계속 풀어보면서 최대한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용모 때는 아는 문제라도 다 맞추자라는 마음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 때까진 나만의 풀이법을 정리하는 노트를 만들어 수시로 보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따로 적어두고 비슷한 문제를 풀었을 때 기존에 있던 노트와 비교하면서 다음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적인 풀이보다는 덧까지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을 적으려고 했고, 덕분에 문제를 봐도 당황하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정승준 선생님께서 시대인재 서바이벌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비록 고득점은 아니었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성적들이 나오면서 조금은 더 편한 마음으로 수학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동적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주도적으로 생각하면서 푸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게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등을 생각하고 문제를 대하게 되니 반복되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를 마주해도 당황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반복해서 계속 훈련하다 보니 정확도와 시간 전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어든 사탐이든 수학이든 어떤 과목이든지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평소에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공부했던 것이 나름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힘들수록 저 자신에게 굉장히 엄한 기준으로 대하는 편이지만, 정말 힘들 땐 짧게라도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먹고 싶은 걸 먹거나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가끔 친구랑 놀러 다니면서 숨을 돌리고 나면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자주 즐기는 건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적당히 조절하면서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은 단순하게 성적으로 등급을 가리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얼마나 열정을 쏟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양만 늘려 푸는 방식이 아닌 내가 모르는 부분과 아는 부분을 정확히 구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끝난 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격한 상황이 닥쳐도 홀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공부는 혼자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스스로 문제를 풀고 스스로 해석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픈 걸 억지로 참고 공부를 하다 보면 더 큰 병으로 번지게 돼서 시간을 결국 더 빼앗기게 됩니다. 먹는 것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듯이 자기 관리 또한 가장 중요한 공부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재수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수능 성적을 들고 들어와서 목표 대학을 말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많이 힘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과목 성적도 저조한 상황에서 수학까지 새로 공부해야 하니 저 자신도 솔직히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밀어붙이면서 어떤 상황에도 절대 굴하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성적을 올리면서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모의고사 성적이 어떻든 친구가 뭐라 하든 절대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신이 계획한 일을 묵묵히 꾸준히 해나간다면 결국에는 달라지고 성장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할 때 더 효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만 보고 다시는 보지 않을 내용들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면서 기억하기 편해질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겠지만 한번 습관들이면 정말 편하니 상상미학 후배들님께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과목 위주로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하루 종일 그 과목만 붙들고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다른 과목을 등한시했다가 나중에 두 과목 모두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급한 과목이 있더라도 다른 과목들도 최소한의 공부를 하면서 균형감 있는 스케줄을 실천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전부 은혜를 입었지만 1년 동안 저를 책임져 주신 한성수 선생님과 김강한 선생님, 사소한 질문에도 전부 답변해 주시고 응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던 사회탐구 문서연 선생님, 엄격하지만 덕분에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신 대표님과 부원장님, 특히 학생들의 복지와 상담을 아끼지 않고 해주신 대표님, 그리고 항상 저희를 웃으며 맞아주시고 챙겨주신 실장님들까지 전부 감사드립니다.
상상미학은 나에게 있어 랜턴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나에게 환하게 길을 밝혀주면서 내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고, 이젠 또 어딘가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또 다른 학생들에게 환한 빛으로 길을 밝혀주는, 저에게 있어 상상미학은 제 인생 최고의 랜턴이라고 생각합니다.